이번 시간은 반려동물과 향기 테라피 사업 두 번째 시간 심화 과정으로 저는 김채연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그 반려동물과 향기 테라피 사업 중에 향기 테라피의 트렌드와 그리고 마케팅 트렌드와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반려동물의 어떤 포인트와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향이 어떤 향이 있었는지 쓰면 안 되는 향이 뭐였는지를 말했다면 이제 두 번째 심화 과정에서는 펫 아로마 용품 제품 DIY를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 자, 직접 만들어서 정말 실생활에 날마다 쓰고 정말 가장 많이 쓰고 가장 효과를 보는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5가지를 한번 제가 추려봤습니다. 보통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뭐 하죠? 머리 감고 이 닦고 목욕 샤워하고 바르고 하잖아요. 자, 우리 반려동물 아이들도 똑같죠. 날마다 씻고 바깥에 나갔다 오면 또 목욕 시키고 바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필요한 거 가장 효과를 볼 수 있고 시간 대비 그리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날마다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잡아서 5가지를 이제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러분 재밌겠죠? 자, 만들기에 앞서서 DIY 도구가 필요한데요. 우리 만들려면 음식도 그렇잖아요.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찜을 하려면 찜기가 필요하고 고기를 구워 먹으려면 프라이팬이 필요하고 뒤집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음식 만드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의 어떤 DIY 제품, 특히 반려동물 DIY 제품도 다르지 않아요. 이런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자, 이런 도구를 가지고 캔들도 만들고 아이들 샴푸도 만들고 등등등등 제품 만들어요. 자,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거가 몇 가지 또 있어요. 없으면 안 되는 것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저울 얘기했잖아요. 저울 갖고 왔어요. 직접 여기서 만들어서 직접 만들지는 않을 거고 보여드릴 건데요. 저울이 필요하고 그리고 용기에다가 용량이 몇 g인지 저울을 재야 되겠죠. 그래서 용기, 내일 용기가 필요하고 뜨거운데 녹여서 캔들 같은 경우는 밀랍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특히 핫플레이트가 필요한데 핫플레이트가 없다면 만약에 없다면 그냥 그거죠. 집에 전자레인지가 있을 거예요. 전자레인지 내일 용기가 또 없다면 종이컵에다가 캔들 밀랍이라든가 소이 왁스를 넣어서 20초 간격으로 조금 녹여주는 게 필요해요. 한꺼번에 3분씩 녹이다 보면 다 타가지고 누렇게 눌어붙어 버려요. 자, 그렇게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또 계량컵이 없다, 계량 스푼 같은 거, 여기 계량 스푼이 있죠. 자, 여기가 15ml, 한 스푼 깎아서 누르면 15ml가 되겠고, 제일 작은 스푼 같은 경우는 여기 1.25 정도 ml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금 깎아서 작게 넣으면 1ml가 되겠죠. 이렇게 계량 스푼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또 저울이 필요한데 저울은 저 또 안 갖고 왔네요. 이렇게 시약 스푼이 필요해요. 저어주고 섞어줄 때. 그리고 핸드믹스 같은 경우는 로션을 만들거나 점정을 만들 때 핸드믹스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 반려동물 아이들에게 가장 핫한 캔들, 또 우리 특별한 행사 때 캔들 빠질 수가 없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선 시간에 기초편의 수업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 마조람 오일과 로망 카모마일이라는 오일, 딱 2가지 오일을 그냥 띄워서 보여드리는데, 이 오일들은 긴장이나 불안을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우울한 아이라던가, 아니면 불면이 있어서 잠을 못 잔다거나, 너무 싸납게 아이가 진다거나, 분리불안증이 있다 그러면 특히나 마조람 오일과 이 로망 카모마일 오일을 브랜딩해서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우리 아이가 싸납지도 않고 불면 잠자지 푹 잘 자고 아무 이상 없어도 그러니까 이 오일들은 좋은데 만약 특히나 이런 어떤 증상이 있다면 훨씬 더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처방을 해서 만들기를 제가 추천드리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제품으로는 캔들인데요. 여러분 캔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막 트리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 캔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캔들을 만들면 어디가 좋고 어떻게 좋은지 한번 우리가 알아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다땡땡이라는 곳에 가갖고 다 있는 곳에 가갖고 막 캔들 사고 막 오일 사고 자 절대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그 천연의 그 소이 왁스라든가 천연의 밀랍, 비즈 왁스 우리가 말하는 그 벌꿀을 채취하고 나면은 벌꿀즙이 남잖아요. 그 벌꿀즙을 녹여서 만든 게 바로 천연 밀랍, 네, 일명 소이 왁스가 아니라 비즈 왁스라고 불러요. 자, 요거는 정제를 해서 흰색인데 비정제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에요. 그러면은 캔들을 만들고 나면 굉장히 색깔이 곱고 예뻐요. 노란색에 향료를 안 넣어도 노란 캔들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천연 제품 100% 천연으로만 지금 만들고 있는 캔들입니다. 다땡땡이 가서 파는 어떤 그 캔들 같은 경우는 왜 쓰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면, 자, 파라핀이 들어가서 태울 때 어떻게 해요? 그 거름이 생기고 항암을 유발해요. 사람도 쓰면 안 되고 동물도 쓰면 안 되는 거죠. 특히 반려동물 애들 굉장히 그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간이 작잖아요. 아주 몸무게가 작고 몸무게 대비 간은 굉장히 더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분해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특히나 더 위험한 게 바로 우리 반려동물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 시중에 판매하는 막 파는 거 저렴하게 막 파는 그 캔들 1+1 캔들을 정말 쓰지 않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추천 오일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오일 중에서 망나안 중에서 특히 마조람이라든가 로모만 캐모마일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도 괜찮고 뭐 두 가지도 괜찮습니다만은 워낙에 첫 시간에 우리 배운 것처럼 어떻게 해요? 후각의 능력이 그 동물들은 100만 배가 뛰어나잖아요, 사람보다. 그래서 굉장한 그 극소량 작은 양을 쓰는 거 추천드렸죠. 그러다 보면은 애기에게 몇 방울인데 뭐 2개, 3개 나눠 쓸 필요도 그지 없고요. 뭐 한 가지 정도나 2개 정도 섞어 쓰는 어떤 걸 추천드리는데, 자, 사용 그 재료 같은 경우는 왁스, 캔들의 베이스가 되는 왜 캔들이 녹으면 그 캔들이 태울 때 고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왁스 형태가 되는데 바로 이렇게 금방 보여드렸던 소이 왁스는 콩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이고요. 그리고 비즈 왁스는 벌집의 집이기 때문에 천연 물 추출물인데 이 두 가지 물질 중에서 어떤 거는 상관없습니다. 150g짜리 제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이건 한 200g 정도 되는 건데 되는 그 캔들 용기인데 이게 150g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지금 녹여서 아마 이 그 왁스를 부을 건데 지금 우리가 그 강의장에서는 만드는 것까지 지금 보이기가 좀 불편한 장소여서 그냥 오늘은 이렇게 PT로 대신해서 제가 립싱크로 해가지고 말로 대변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 재료 중에 또 에센셜 오일이 필요한데 에센셜 오일은 지금 150g에 150g이 지금 20방울인데 최대 양이 20방울이에요. 원래 그냥 사람이 쓰고 막 향기를 막 충분히 느끼려면 사실은 150g짜리 캔들이라고 하면 사람이 쓴다고 하면 150g 중에 135g을 왁스로 잡고 10%가 아로마 에센셜 오일 양이에요. 그럼 여기가 150g이면 요거 한 병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15ml짜리 병이거든요. 요거 한 병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어때요? 간의 어떤 그 해독력이 떨어지고 간이 아주 작은 가녀린 간을 갖고 있고 신진대사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작은 양을 써야 되는데 보통 얼마만큼 써야 되느냐? 보통 0.5%, 0.3에서 0.5% 시작해서 많아도 1% 이상 넣지 않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150g이 1%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1%면 자, 150g의 1%는 1.5g이 될 거예요. 1.5g이면 여러분 30방울 1mm는 20방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많아요. 그래서 0.5%나 뭐 1mm 그 1% 이내를 추천드리는데 보통 15방울에서 20방울 정도 해도 괜찮고요.
좀 더 작게 넣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시고 10방울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양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기질과 특질을 갖고 향을 좀 좋아하고 막 꼬리 흔들면서 향을 좋아하는 애들은 조금 더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향이 별로 이제 막 향이 굉장히 민감해서 더 많은 민감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 특히 고양이는 더 작게 넣어야 돼요. 고양이는 굉장히 더 예민하잖아요. 강아지보다 더 예민하기 때문에 더 작은 양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150ml에 만약에 내가 15방울을 넣겠다. 그럼 고양이 같은 경우 6방울에서 한 10방울 이내로 넣으셔야 돼요. 좀 더 작게. 그리고 나서 애가 좀 괜찮다 그럼 좀 더 올리시고, 그것을 추천드리고요.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핫플레이트는 뜨겁게 이렇게 녹일 수 있는 불이잖아요. 전열기구잖아요. 가장 저온 에서부터 시작하시고요. 핫플레이트 용기에, 내열 용기에다가 150g짜리 150g 밀랍이나 왁스, 비즈 왁스를 계량을 먼저 저울에다 계량을 해서 저온에서 천천히 녹여요. 천천히 녹인 다음에 천천히 녹이고, 여러분 만약에 이제 지금 전자레인지 밖에 없다. 그럼 종이컵에다가 20초만큼 조금 몇 번 나누어서 녹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스푼으로 저어가면서 녹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 이렇게 캔들 이제 녹일 동안에 이제 심지 탭에 미리 제가 요거 나무 심지를 이렇게 넣었죠. 나무 심지를 넣어왔는데 나무 끼웠죠. 끼우고 밑에는 네,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스티커가 붙어 딱 중앙에 딱 맞추어서, 나중에 캔들 왁스를 붓고 나면 얘가 딱 굳어지고 나면 그때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이쁘겠죠. 비스듬하게 누우면 안 이쁘겠죠. 딱 중앙에 맞춰서 이거 붙인 다음에 왁스가 천천히 저온에서 녹여지면, 자, 왁스를 이제 핫플레이트 위에서 내려놓고, 그때 이제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때 에센셜 오일 중에서 나는 그냥 마조람으로 난 15방울 하겠어. 그럼 마조람? 자, 여기가 만약에 네, 왁스를 녹인 계량 내열 용기라고 하면은 여기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충분히 섞어줍니다. 충분히 섞어준 다음에, 자, 여기 중앙에 나무 심지 중앙을 타고 이렇게 천천히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주면서 천천히 부어야지 막 푹 부으면 안 되시겠죠. 천천히. 왜냐하면 캔들은 굳으면 이 캔들 용기에 다 들러붙어가지고 지저분해지고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천천히 부어서, 자, 흔들흔들 하지 말고 가만히 한쪽으로 치우쳐주면, 지금 어떻게 여름이라서 빨리 이렇게 굳지는 않아요. 계절에 따라서 겨울은 금방 10초, 20초만 해도 위에가 하얗게 굳어서 캔들 표면이 굳어지죠. 근데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천천히 좀 굳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캔들을 이렇게 완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응용을 해서,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를 하면 열을 한다고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응용을 해서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자, 나는 내가 우리 집에서 쓸 걸 한번 해보겠다. 반려동물에 대한 향기 테라피 사업 쪽으로 내가 쓰고 있는 우리 반려동물 아이들한테 쓰는 거는 이렇게 작은 양의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0.5%, 0.3에서 1% 미만으로 해서 향을 잡아서 쓰시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 커버하는 우리 아이들, 딸 아들들, 애들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10% 농도의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시 추천드리고요. 자, 지금 만약에 저녁에 오늘 행사를 한다. 저녁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고 생일이 있다 그럴 때 캔들 하나 캔들을 켜놓으면은 굉장히 분위기 있잖아요. 네, 캔들은 켜놓으면은 공기 중에 습도도 잡아주고요, 잡냄새도 잡아가지고요, 굉장히 또 이렇게 쾌쾌한 냄새를 빨리 잡죠. 그래서 특히나 큰 행사 때 캔들이 빠질 수가 없지만 반려동물 아이들 특이한 냄새가 취가 있잖아요. 그래서 캔들을 잠깐 한 번씩 켜놓으면은 훨씬 공간의 어떤 행복감이나 삶의 질이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사람도 삶의 질이 달라지지만 반려동물 아이들도 훨씬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캔들의 소비량을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떤
그 국민소득을 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캔들 소비량과 국민소득이 맞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뭐 양땡 뭐 캔들에 굉장히 막 붐을 일으켜서 막 안 파는 곳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이 캔들 하나가 이 파라핀이 문제돼가지고 발암 물질이 나온 게 방송되면서 또 한풀 꺾여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천연 100% 제품을 가지고 쓰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핫팬용품 중에서 제일 먼저 캔들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캔들 말씀드릴 때 나무 심지도 있지만 심지가 그 실로 구워가지고 만든 심지도 있고 여러 가지 심지가 있는데, 나무 심지 같은 경우는 캔들을 딱 불을 켜면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타는 소리가 굉장히 은은하고 뭐랄까요, 감성을 막 유발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도 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무도 타면서 같이 캔들 같이 타기 때문에 특히나 반려동물 아이들 굉장히 또 이거 캔들 켜놓으면 이렇게 불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한번 이렇게 캔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캔들 다음에 두 번째는 입욕제입니다. 입욕제인데요. 자, 우리가 목욕할 때 그 특별한 뭐 버블 막 입욕제 뭐 이런 거 막 유난스럽게 할 필요가 없고요. 특히 입욕제 중에서 점토를 이용한 입욕제, 점토만 갖고도 때를 빼주고 들어온 오물을 빼주는 입욕제가 되기도 하는데, 점토 입욕제 플러스 아로마 에센셜 몇 방울 떨어뜨리면 굉장히 업되는 고급스러운 입욕주가 되겠죠. 지금 이제 토끼 입욕 하려고 이제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요만한 종제기 그릇에 하얀 점토가 보일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클레이라고 하는 점토인데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코티 가루분 있잖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가루분 이렇게 두둑거리는 그 가루분 같은 그거예요. 이 가루분에다가 가루분을 물에다가 녹여서 뭐 만드는 방법이라고 따로 없이 너무나 쉽게 그냥 투하하면 끝나는 거죠. 자, 볼까요? 평소에는 그냥 냄새 제거용으로도 쓰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 오물 그냥 바깥에 그냥 미세먼지도 많고 바깥에 막 돌아다니다가 산책 갔다가 왔기 때문에 좀 씻을까? 근데 좀 애가 많이 좀 이렇게 면역도 올리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나 우리 점토 클레이를 활용해서 이제 만드는데요. 클레이도 색깔마다 용도마다 다양해요. 뭐 프렌치 옐로우 클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카이올린 클레이라든가 여러 가지 클레이가 있는데, 아주 민감한 민감성을 띠는 아이들이 있죠. 특히나 피부가 알레르기가 있거나 피부 염증이 있고 상처가 있거나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용도에 맞춰 쓰는 게 좋고요. 이제 가장 그냥 무난한 것이 카올린이라고 하는 클레이인데, 모든 클레이 15개 중에서 가장 순하고 가장 원만한 클레이가 카올린 클레이예요. 그래서 그 클레이를 가지고 한번 목욕물을 만들어 보시고요. 먼저 30g 정도, 이 정도 토끼 요즘 한 손에 들어오는 이 정도 크기의 반려동물이 있다고 하면은 대야에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받쳐놓고 아이가 다리만 정도 잠길 정도 받아놓고, 클레이 같은 경우는 요거 30g 정도, 이게 15g이거든요. 요 2스푼 정도면 되겠네요. 이 2스푼 정도를 이렇게 투하, 그리고 충분히 섞은 다음에 자, 이게 만약 라벤더 오일이다, 아니면 뭐 로만 카모마일 오일이다, 그 오일들을 그냥 한 방울만 이렇게 뚝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한 방울만 뚝 떨어뜨려서 막 섞어서, 그러면 클레이와 이렇게 오일이 물과 섞이겠죠. 막 섞이고 나면은 그때 우리 반려동물 아이들을 손을 딱 이렇게 받쳐서 양손으로 가슴 배를 이제 딱 안전하게 단단하게, 얘가 막 두렵지 않게 딱 맞춰서 담그는 거죠. 그렇게 담궈가지고, 맞아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담궈가지고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담궈가지고, 아이들 킁킁도 향도 맡겠죠. 그러면서 클레이에서 오물, 보통 모든 클레이들은 오물을 흡착하는, 모공에서 찌꺼기 빼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좋지만 반려동물도 굉장히 좋아요. 뭐 오렌지님 같은 경우도 저녁에 카이올린이라든가 프렌치 옐로우 클레이를 종이컵 정도 하나를 담궈 가지고 한번 이렇게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좋아하는 향이 있다 그러면 넣어서 한번 목욕물 담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생뚱맞게 반려동물 지금 DIY 만들면서 나보고 하란 말이야? 하실 건데요.
우리 왜 사람들도 즐기고 행복해야죠. 건강하셔야죠. 면역 올라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막 건강해져가지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입욕제는 굉장히 쉽죠. 그냥 점토 클레이 넣고 오일 한 방울만 넣으면 돼요. 근데 아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한 방울이지, 어른들 같은,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는 목욕 욕조에 한 15방울, 저는 좀 솔직히 아로마 테라피스트이지만은 조금 향을, 즐기는 향을 쓰기 때문에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조금씩 넣어야 되겠죠. 자, 네네네. 주님 같은 경우는, 네. 클레이는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 들어가서, 사이트 들어가서 클레이 딱 치면 업체들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네, 랜덤으로 알아서 잘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용품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종류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우리 아이가 상처가 있다, 뭐 화상을 입었다, 뭐 아니면 상처가 있다, 뭐 그러면 어떤 클레이를 쓰고, 뭐 아니면 그냥 뭐 베이직한 거, 일반적으로 그냥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요 칼륨만 쓰겠다, 한두 가지 정도 사가지고 그때 색깔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올리브도 있고, 올리브 클레이, 뭐 종류가 화이트 클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옐로우 클레이, 뭐 종류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로마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도 종류가 100% 천연이기 때문에 뭐 로멀 한 방울 넣거나 다음에는 마저롬을 한 방울 넣거나 다 괜찮습니다. 라벤더 한 방울도 괜찮고 만다린도 괜찮고, 그나마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러스 오일 계열 중에서 만다린 하나 정도는 괜찮으세요. 너무 꽃향이 너무 막 난다거나 너무 달콤한 향은 별로 아이들이 비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특별하게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 있을 줄 모르겠는데,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아이들이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서 자꾸 이것도 경험에 의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이것처럼 향도 그래요. 호불호가 있어요. 아이들마다 개인 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오늘의 하이라이트 포인트. 자, 여러분 샴푸 하나만 잘 만들어도요, 그 기업이 흥망성쇠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데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계면활성제의 어떤 오남용으로 여성의 자궁암을 수술하고 나면 수술하면 암덩어리 샴푸 냄새가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계면활성제가 얼마나 사람에게 정말 치명적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간에는 우리 반려동물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좀 싼 거 써도 반려동물들은 정말 좋은 거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려동물 샴푸는 정말 비쌉니다. 여러분 써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이게 250ml짜리 샴푸통인데 300ml짜리 얼마 몇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홈쇼핑에서 사람들 쓰는 샴푸 바디 클렌저 같은 경우 1리터짜리 6개짜리 1+6+1 몇만 원 이렇게 사잖아요. 엄청 싸게 구입하죠. 절대 그런 거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도 소중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걸로 내 것도 만들고 우리 반려동물도 같이 만들어서 쓰셔도 괜찮아요. 자, 조금 다른데요. 향이 좀 다르죠. 향이 좀 다르고 들어간 성분의 첨가물이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자, 그러면 반려동물 샴푸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써야 될까? 자, 진드기나 벼룩을 옮기잖아요. 털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거나 피부 상처가 있거나 특히 화상을 입었거나 했을 때, 피부 상처 트러블이 많을 때 특히 어떻게 해요? 펫 관리 전용 샴푸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트러블 관리 샴푸로 쓰시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네. 자, 추천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첫 시간에 기초편에서 공부했던 거, 로몬 카모마일도 괜찮고, 그 중에서 로몬 카모마일과 저몬 카모마일이라는 카모마일은 생긴 건 똑같은데 비슷한데 성질은 완전 달라요. 저몬 카모마일 같은 경우는 메트카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해서 수증기 정류할 때 메트카트린 성분 같은 수증기 정류할 때 청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메트카트린 성분은 굉장히 항염, 염증, 피부에 완전 최고 탑이에요. 에센셜 오일계에서 피부 좀 무조건 저몬 카모마일 쓰시면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런데 모르겠다 그러면 로몬 플러스 저몬 반반 섞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샴푸를 트러블 관리 샴푸에는 저는 꼭 저몬 카모마일 넣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향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지만 향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랑킨센스는 정말 상처 치유는 게 탁월하잖아요.
라벤더 같은 경우는 화상에 탁월하잖아요. 그리고 라벤더 같은 경우 모든 오일을 다 써도 되는, 뭐 어느 성분 다 써도 되는 감초 같은 오일이라서 그냥 넣어도 정말 좋은 오일. 자, 그 다음에 캐리어 오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리어 오일 같은 경우는 자, 성분 중에 호호바와 그 아르간을 제가 추천드리는데, 캐리어 오일들은 그 에센셜 오일들을 몸으로 그 오일을 발랐을 때 이렇게 쓱 발랐을 때 예, 자, 흡수시켜주는 택배 기사 역할. 우리 여행 갈 때 캐리어 가면 쭉 끌고 가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만드는 방법은 재료 같은 경우는 호호바 오일 요거 스윗 아몬드 오일인데 호호바 오일 20ml, 그 20ml에 에센셜 오일을 우리가 100ml, 이거 100ml 샴푸를 만든다고 하면 100ml 안에는 20ml가 호호바 오일을 먼저 넣고,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똑똑똑똑 섞어서, 자, 소독한 용기. 자, 처음부터 할게요, 다시. 이게 소독한 용기다. 소독한 용기라고 그러면은 용기에 먼저 소독을 해야 되겠죠. 자, 소독제, 그 시중에 파는 뭐 약국에 파는 에탄올 소독 괜찮고요. 아니 무수 에탄올로 소독해도 괜찮습니다. 이걸로 소독을 한번 할 거예요. 소독을 해서, 예, 소독을 해서 이렇게 날려준 다음에 이렇게 내려내면은 다시 키친타올 해놓으면, 자, 안에 소독물 떨어지겠죠? 그러면 휘발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여기에 자, 호호바 오일이나 아르간 오일을 20ml 정도 넣을게요. 자, 제가 밑에서 하니까 안 보였겠다. 그죠? 20ml 넣고 난 다음에, 자, 네네네. 트러블 있을 때 저는 약용 샴푸 대신 쓸 수 있는 건가요? 자, 사람이 쓰고 있는 약용 샴푸를 아이들한테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의 향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추. 자, 지금 만드는 거를 보시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비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호호바 오일을 20ml 넣고 난 다음에 제가 로몬하고 점원 두 개를 섞어 쓰거나 뭐 풀1개 섞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개만 섞어도 상관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보통 100ml라고 하면은 그냥 뭐 10방울에서 20방울까지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주 약하게 정말 민감한 아이들은 0.3%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3%에 해당되는 오일 방울수를 넣는 거죠. 그래서 6방울부터 뭐 20방울 사이에 다 괜찮아요. 그렇게 똑똑똑똑 떨어뜨려가지고 넣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요. 섞은 다음에, 자, 무향료 샴푸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시중에 샴푸 베이스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그냥 펌핑해가지고 이렇게 샴푸가 있다 그러면, 자, 샴푸가 있으면 그냥 팡팡팡팡 펌핑했을 때 나와 쓰는 샴푸 용액 있잖아요. 그 용액을 말하는 거예요. 무향유 샴푸를 팔아요. 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라든가 원재료 판매하는 판매상에 들어가면은 샴푸 무향료 베이스 그러면 그냥 나와요. 그럼 그걸 사가지고 다시 여기 통에다가 나머지 80ml를 섞어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서 샴푸 할 때마다 아이들 펌핑해서, 예,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감기고 몸 바디 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게 좋을까요? 트러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트러블이 있으니까 면역을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수분 보습력을 많이 줘야 되겠죠. 자, 호호바 오일에는 굉장한 치유 효과가 있는 어떤 역할이 있어요. 호호바 오일은 천연 보호 수종으로서 굉장한 어떤 수분을 영양 성분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특히나 피지 분비라든가 어떤 지성 피부라든가 약산성 피부라든가 민감성 피부 다 괜찮아요. 민감성 피부, 그다음에 지성 피부, 호호바가 다 맞거든요. 그래서 호호바 같은 경우는 산패가 높고 굉장히 그 호호바는 공기와 맞닿아도 그 성분이 지속이 되는 게 오랫동안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썼을 때도 예를 들어서 보존제, 천연 보존제 특별하게 안 넣어도 호호바 오일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썼을 때 치유 효과도 높고 좋은 거죠. 그래서 오일이 충분히 20ml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샴푸보다 훨씬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좋고, 만약에 내가 쓰겠다, 그냥 내가 정말 본인이 쓰겠다, 사람이 그냥 쓰겠다, 우리 반려동물 주인들이 쓰겠다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또 나도 쓰고 우리 집 아이도 쓰고 우리 반려동물 같이 쓰는 거,
그거 한번 제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샴푸 베이스를 만드는 방법까지 다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와우. PT가 제가 먼저 드린 것과 두 번째 다시 교체하는 거가 반응이 안 됐네요. 이런 배달 사고가 났네요. 네,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는 걸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그냥 그냥 말씀 안 드려 넘어가기 아깝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제품 그 원재료 사는 데 들어가거나 샴푸 만드는 방법 레시피는 다 떠 있어요. 네이버에. 너무 네이버가 참 친절하게 다 알려놨잖아요. 자, 그때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계면활성제. 자, 무향료 샴푸에는 여러분 계면활성제가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좀 좋은 거 쓸 거예요. 우리 식당 가서 음식 먹을 때 모르면 비싼 거 먹는다고 하잖아요. 비싼 거, 무조건 모르면 비싼 거 이런 것처럼, 자, 원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샴푸도 비싸겠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타산이 맞아야 되니까요. 자, 사과에서 추출한 애플워시라고 하는 천연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가장 순한 거. 계면활성제는요, 계면의 그 때를 탈착 분리시킨 데서 계면활성제인데, 우리가 빨래를 빨 때, 세탁할 때도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고, 치약도 계면활성제가 들어갑니다. 양치할 때 거품 막 벅벅 나잖아요. 거기도 몇 %의 계면활성제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거품이 막 나잖아요. 그런데 단점은 거품이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반려동물들은 어때요? 털이 많기 때문에 거품이 너무 많이 나면 씻을 때 더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애플워시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오히려 애플워시를, 자, 베이스를 잡을 때 코코넛 그 계면활성제도 좋지만, 코코넛 계면활성제 말고 뭐 다른 뭐 등등등의 많은 계면활성제가 있지만, 신생아 오늘 갓난 애기들도 쓸 수 있는 애플워시 계면활성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샴푸는 굉장히 만들기 쉬운 제품이 샴푸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워터 베이스, 워터 플러스, 워터가 정제수가 될 수도 있고, 뭐 프로롤 워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프로롤 워터가 없으면 그냥 정제수 쓰면 됩니다. 정수기 물이 아니에요. 약국에 파는 그냥 정제수, 완전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정제수예요. 말 그대로 그 정제수 플러스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면 바로 샴푸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워터 정제수 플러스 계면활성제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점증을 더하는, 샴푸가 여러분 물처럼 주르륵 안 흐르잖아요. 약간 걸쭉한, 약간 물보다는 약간 애매한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증을 더하면 샴푸가 됩니다. 그리고 첨가물을 좀 더 더해요. 머리를 감을 때 모발에 좀 좋은 뭐 실크 아미노산이라든가 베타 내추럴 베타인이라든가 뭐 글리세린 같은 거, 좀 글리세린과 실크 아미노산이라든가 내추럴 베타인 같은 거 몇 개를 더 첨가해서,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쓸 때는 조금 더 양을 더 하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아이들이 쓸 때는 그 베이스에 에센셜 오일만 줄이면 되세요. 자, 그리고 다른 성분들 너무 많은 막 각가지 성분들, 시중에 파는 것들은 딱 제품을 사자마자 보면 뒤에 전 성분이 막 100가지도 넘어요. 막 50에서 100가지. 그렇게 안 넣어도 되고요. 꼭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신 거, 약용 샴푸 대신 쓸 수 있나요? 트러블이 있을 때, 피부에 트러블 있을 때, 이거는 사람이 우리 반려동물을 말하는 건지, 우리 인체를 말하는 건지, 물어보는 건데요. 약용 샴푸 같은 경우는 좀 고가이기도 하고, 정말 뭐랄까, 여러 가지 약용 식물을 약간 따뜻한 물에 우렸다가 한번 15분 이상 끓여냈다가 식혔다가 또 우려냈다가 그것만 살짝 체에 걸러가지고 쓰잖아요. 어성초라든가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약용 식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려가지고 쓰시면은 굉장히 좋은 성분만 뽑아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펫 트러블 관리 샴푸 베이스 만드는 것도 그런 약용 식물을 우려갖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약용 식물은 에센셜 오일처럼 굉장히 에센셜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냥 트러블 샴푸 DIY 할 때 베이스를 알아본다면 여러분들 네이버 창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크림이 있어요.
발바닥 크림 같은 경우는 발바닥 크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굉장히 날씨가 뜨겁고 어때요? 우리 사람들도 막 밖에 나갔다 땀이 나고 막 지치잖아요. 특히 애들 막 바깥에 막 산책하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산책 나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아스팔트가 막 완전 지면이 막 아지랭이처럼 올라갈 정도 뜨겁잖아요. 그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애들 발바닥이 굉장히 상처가 나거나 갈라지거나 수분이 건조해가지고 막 짝짝 갈라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 크림을 만들어서 쓰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발바닥 크림 만들 때 농도를 좀 더 진하게 해서 밀랍의 양을 좀 더 넣으면 이렇게 스틱형으로 발바닥 그냥 스틱이 되어서 발바닥에 그냥 쭉쭉쭉 발라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발라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크림 형태로 만들거나 이렇게 크림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틱형으로 만들거나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먼저 발바닥 크림도 우리 금방 만든 어떤 그 샴푸 베이스처럼 다르지 않게끔 마주람, 만다린, 프랑kin센스, 파인, 라벤더 이렇게 쭉 나왔는데 한 두 가지 선택해서 브랜딩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핫플레이트가 없다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시고, 자, 전자레인지 20초 한 5번씩 천천히 섞어가면서, 자, 먼저 밀랍을 계량하는데요. 밀랍을 먼저 계량한 다음에 비즈왁스, 여기 밀랍이거든요. 네, 밀랍을 계량한 다음에, 자, 밀랍이 얼마인가요? 20g이죠. 자, 시어 버튼은 좀 이따 넣고요. 호버 오일을 먼저 30g을 먼저 계량을 하고요. 호버 오일을 30g을 계량을 먼저 합니다. 호버 30g 먼저 계량을 하고, 여기 만약에 지금 네일 용기를 안 갖고 왔으니까 네일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30g 제가 용량을 그냥 여기 저울에 맞춰서 넣을게요. 저울 맞춰서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밀랍을 20g을 또 계량저울에 맞춘 것을 또 여기다 같이 섞어요. 그 다음에 핫플레이트 위에 올려서 천천히 녹여요. 저온에서 녹인 다음에 핫플레이트 그 저울에다가 이렇게 계량 저울에 맞춰 저울에 계량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핫플레이트 위에 올려서 천천히 녹여서 이렇게 저어가면서 녹여주세요. 천천히 녹여준 다음에, 자, 온도가 밀랍은 금방 굳기 때문에 한 60도 정도 되면 핫플레이트 내려주세요. 어느 정도 녹았다 싶으면 벌써 핫플레이트 내려가지고 그 내린 상태에서 온도계를 쟀을 때 얘가 한 60도 정도 되거나 따끈할 정도. 너무 뜨거우면은 에센셜 오일은 100%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뜨거울 때 기화돼서 향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60도 정도 됐을 때 오일, 에센셜 오일, 내가 필요한 오일들 10방울이다. 그럼 똑똑똑똑똑똑 10방울 떨어뜨려준 다음에 충분히 섞어주세요. 예, 충분히 섞어준 다음에 바로, 예, 내가 스틱으로 하겠다. 그럼 스틱에다가 천천히 부어주고, 내가 크림으로 하겠다. 난 발바닥 크림으로 할 때 크림 용기에다가 바로 부어주거나, 아니면은 스틱 용기에다가 바로 부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지금 네네네, 비누로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비누도 만들 수 있죠. 비누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밀랍의 양이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밀랍의 양인데, 밀랍은 굳는 성질을 좀 더 되직하게 만들거나 좀 딱딱하게 굳게 만들거나, 스틱 같은 경우는 물컹물컹하면 안 되겠죠. 약간 단단하게 해야 되겠죠. 밀랍 양을 좀 더 많이 넣으세요. 자, 스틱 양은 밀랍을 좀 더 넣는 거죠. 그럼 4:1 정도 하면은, 오일은 그러니까 중간에 시어버터가 빠졌다고 해서 시어버터 넣으셔야겠다. 버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버터기 때문에 빨리 녹아요. 자, 따뜻하게 한 50도, 60도 되면은 버터 넣으면 금방 녹아버려요.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표기했죠. 네, 오일 양을 연고나 크림 할 때, 연고는 좀 더, 예, 양을 3:1 정도. 네, 80g이 시어버터와 호호버 오일이라고 하면 밀랍을 한 27g 정도나 조금 더 넣을 필요가 있어요. 네, 조금 더 넣으면 약간 좀, 예,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안 그러면 물컹물컹 해가지고 물러지겠죠. 여름이면 막 녹아서 흐르기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스틱이나 크림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크림은 이렇게 할 때마다 손으로 떠서 써야 되겠지만 스틱은 굉장히 편리하죠. 손으로 안 뜨고 바로 이렇게 바르면 되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으로 쓸 수가 있어서 사용하시고요. 간편하죠. 그리고 롤론도 있습니다. 이렇게 롤론 같은 경우는 쇠 구슬이기 때문에, 쇠 구슬 있죠. 여기 위에 구슬 보이시죠?
요 위에만 똑 따가지고 시어버터 굳이 안 넣어도 되고 오일에다가 그냥 에센셜 오일만 떨어뜨려 갖고 그냥 이렇게 발라주면 그냥 끝나요. 발바닥에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 발바닥에다 이렇게 발라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게 좋은 그 약용식물 우린 물에다가 뭐 아니면 약용식물 물이란다 가루 천연 뭐 가루 있죠. 뭐 어성초 가루라든가 아이들 그 피부에 좋은 어떤 그 약용식물 가루 분말을 넣고 분말을 최대 수치 양만 맞춰서 넣고 그리고 이제 비누 만들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비누 만드는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다음 시간 또 준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펫 위생 스프레이 마지막으로 쓰는데 정말 간단한 부분인데 여러분 모기 퇴치제 언젠가 TV에 한번 방영이 되면서 시나몬이 동난 적이 있었어요. 모든 쇼핑몰에 시나몬이 다 팔려서 없었는데 자 모기 퇴치제, 벌레 퇴치제로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우리 집이라든가 배변 패드 주변에 냄새 제거용으로 쓰면 참 좋은데요. 마무리식 청소를 다 끝낸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식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칙칙칙칙 주변을 칙칙칙 뿌려주는 방법이죠. 자, 그때 추천하는 오일은 어떻게 돼요? 벌레들이 싫어하는 오일이어야 되겠죠. 해충 방지로 쓰는 오일이면 좋겠죠. 자, 그래서 레몬그라스 오일 굉장히 벌레들이 싫어합니다. 패츄리도 벌레가 싫어하고, 자, 그 다음에 시트로넬라, 제라늄 벌레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오일 뭐 4인방인데요. 여기다가 사이프러스라든가 파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숲속의 향 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가 모노테펜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어차피 벌레 방충장을 하는 오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 스프레이는 제가 만든 이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칙칙칙 뿌린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에탄올 플러스 정제수의 함량이에요. 2대8 머리 2대8 가르마가 아니고요. 20%가 에탄올 함량이고 80%가 정제수인데요. 약국에 파는 에탄올이 아닙니다. 자, 화장품에 들어가는 무수 에탄올 쓰시기 바라고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다 해가지고 무수 에탄올인데 술을 만드는 원료 주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무수 에탄올 20ml에다가 정제수 80ml 섞어서 에센셜을 똑똑똑 들어서 그냥 흔들어서 그냥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만들자마자 바로 칙칙 뿌려도 되지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2주일 시간이 지나거나 하면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숙성 그 에탄올과 섞여져서 숙성이 돼서 향이 훨씬 좋고요. 향수 만드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향수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에탄올이 80ml에다가 예를 들어 에탄올이 8이면은 정제수가 에탄올이 6이면 정제수가 한 4 정도. 이렇게 해서 향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 사람들이 향수를 만들 때는 보통 오드 퍼퓸 해가지고 한 25% 정도 그다음 백화점에 판매하는 향 정도로 좀 약간 향이 좀 뿌렸을 때 지속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25% 정도 좀 세게 만들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아이들 반려동물 쓸 제품이기 때문에 향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ml의 그 원재료가 있다 그러면은 에센셜 오일을 0.5%로 해가지고 10방울 정도만 추천드립니다. 근데 내가 10방울 해보고 좀 괜찮다 그러면 20방울에서 30방울 조금 더 늘려도 괜찮아요. 왜냐면 청소 스프레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향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한번 이렇게 종이 스틱 같은 데다가 이렇게 탁 뿌려가지고 애기 코입 한번 살짝 줘보세요. 그럼 아이가 하면서 약간 좋아하는 아이들은 꼬리를 흔들 거고 반응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위생 청소 스프레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5가지의 우리 지금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직접 만들어서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나마 이렇게라도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좀 영광이긴 하지만 비누라든가 나중에 이제 우리는 비누 만들어 가지고 비누 바로 내 몸도 닦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닦을 수 있는 비누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만 조금 가지시면 틈새 시장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자, 내가 무슨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딸 아이들도 좋고 아니면 또 반려동물 아이들도 같이 쓸 수 있는 제품들 이렇게 만들어서 응용을 해도 괜찮고요. 금방 향수 만드는 거 응용해드렸고 샴푸를 베이스 직접 만드는 거. 샴푸를 계속 쓰잖아요. 날마다 쓰고 많이 쓰기 때문에 좋은 거는 굉장히 가격대가 비싸고 애플워시 가격 비싸니까 한번 만들어서 베이스를 만들어서
딱 만들어 놓으면 항상 그 향 조금씩 바꾸면은 색깔 향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재미가 있거든요. 이번에 라벤더를 갖고 만들어 보고 다음에 로먼 카몬을 갖고 만들어 보고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여러분들께서 그 반려동물과 향기 테라피 사업에 관련된 첫 번째 기초 시간과 두 번째 심화 과정을 마쳤는데요. 두 번째 심화 과정 때 제 소개를 받드렸네요. 저 같은 경우는 국제 아로마 테라피 심상당 코칭 협회 협회장이고 대표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건강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깊어지는 40대 중반에 자연치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자연치유학과 석사 졸업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건학 박사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반려동물 향기 테라피 사업에 녹여가지고 잠깐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요. 지금 향기 테라피 산업이 미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기존 사업 대 매출 성장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한번 믹싱을 해서 기업의 MD들과 만나서 제품을 입점하시거나 아니면 제품 직접 만들어서 공장에다가 맞춰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투자 대비 저비용 고수익이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빠른 수익화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금방 시대적 미래 가치가 굉장히 있을 거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벌써 농림축산부에서 말씀드렸고 미국의 백조 시장을 벌써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시간 심화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이렇게 받는 걸로 하고 마칠게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